안 된 문제 좀 같이 풀어보기로 할게. 일단 15번까지 해서 11, 12번 어땠어? 리아 어땠어? 12번 잘 모르겠어? 라벤이 11번 됐어? 어이구 잘했어. 12번 같이 해볼게. 근데 이 문제를 뭐 역시 수능에 다시 나올 건 아니니까 이제 뭘 기억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주면 이게 핵심이야. B에는 AN 플러스 AN 플러스 1 이렇게 됐는데 AN 등차 수열, AN 플러스 1은 무슨 수열일까? 당연히 등차 수열이지, 그치? 공차도 똑같잖아. 그리고 이거는 얘 n에 대한 식이고 요것도 n에 대한 식이야. 그럼 둘이 더하면은 bn도 당연히 n에 대한 식일 거란 말이야. n에 대한 1차식이지. 그러니까는 쟤도 역시 등차 수열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치? 그러면 만약에 이 an의 공차가 d라고 해봐. 그럼 an 플러스 1의 공차도 d일 거야. 그러면 bn의 공차는 2d라고 하는 걸 잡을 수 있다고. 그럼 이게 공차가 2d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시작을 해.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식을 한번 써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첫 항이라고 하는 거는 A1은 원래 A2가 마이너스 4였던 거니까 여기서 D만큼을 빼주면 돼. 이렇게. 그치? 그러면 B에는 어떻게 될 거냐? B에는 이 수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첫 항은 여기 있잖아. 1을 그냥 대입해봐. 대입하면 되는데 그거 보려고 하면 A2가 뭔지 봐야지. A2는 마이너스 4였잖아. 둘이 이렇게 더하면 첫 항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치? 그래서 더해버리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D 이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치? 공차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2D라고. 공차는 2D. 이렇게 결정이 됐어. 그치? 그러면 여기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야. 만약에 A1, A2가 지금 이렇게 쭉 가는데 A2, A3, A4, A5 이렇게 배치를 해봐. 여기에 B1은 만약에 여기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자. 이렇게. 그치? 그러면 여기 한 칸씩 갈 때마다 D씩 간다는 말이야. B1은, B에는 두 칸씩 가지. 두 칸씩 가니까 B2가 여기 가고, B3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또 B4는 여기 있고, B5는 여기 있고. 이런 식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식을 쓰면 되냐면은, 둘이 같고, 둘이 같고, 둘이 같고. 이렇게 되면 문제에서 얘기한 교집합의 개수가 3개라고 하는 상황이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얘를 한 칸씩 밀면서 생각해보는 거야. 근데 이거 봐봐. A1, A2, A3, A4, A5면 교집합이 몇 개야? A1 여기서부터 시작했어. 그럼 몇 개? A1, A2, A3, A4, A5 이렇게 하면 몇 개야? 2개.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럼 A1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그럼 가능하겠지. 맞지?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 둘, 셋, 넷, 5개면 지금 여기 B1, B2, B3, B4 이렇게 같아지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또 안 되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경우를 따져보면은 이제 이 모든 A20의 값의 합을 구할 수 있는 형태가 나온다. 볼 수 있겠어. 맞지? 근데 그 리뷰 노트에다가 표로 정성껏 내가 적어 놓긴 했는데, 혼자 힘으로 먼저 풀어봐. 혼자 힘으로 어느 정도 풀고, 이제 확인을 좀 해놓은 형태로 가면 되겠다. 한번 살펴봐봐. 그리고 13번, 14번도 안 되는 문제들 있으면 다 같이 해볼게. 요 시험지 조금 어려웠어. 수원수투가 다른 시험지에 비해서 좀 어려웠거든. 좀 기다리면서 차근차근 할게. 계속 질문해줘. 성종 이거 이해됐어?
13번 같이 해볼까? 아니면 좀 시간 줄까? 12번 정답이 5번 나왔으면 맞았어. 잘했어. 이거 다시 안 나와. 이 문제 다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이거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등차 수열 더하기 등차 수열이 등차 수열 구조인데 구체적으로 이 공차가 2D라고 하는 걸 잡고 시작했어야 됐다. 그냥 어떻게 시작할지 엄두가 안 났던 사람들은 이거를 이 개념을 정리를 해놓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이렇게 좀 확인을 해줘 요거. 네. 이 5회까지는 5회가 끝나가지고요. 지금 순한 맛을 일단 나와줬는데 중간 맛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더 없는 걸 텐데, 네. 그쵸? 수원수도 그럼 다 한 거죠? 네. 중간 맛. 그러면 오답을 다시 풀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중간 맛 원래 만들었던 오답 다시 주면서요? 네네네네. 좀 반복하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중간 맛 1부터 오답 다시 만들. 네, 맞아요. 네. 해서 알겠습니다. 네.
13번 문제 접근했으면은 한번 같이 해보자. 이 문제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되냐면은, 일단 원을 한번 그려볼게. 원이. 다음 원 하나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여기에 이런 형태로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여기 이렇게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마지막까지 이걸 계속 생각을 해. 뭐냐면은 결국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완성되어 있는 삼각형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완성해야 할 삼각형을 보는 거야. 완성해야 할 삼각형.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하는 연습을 계속 하려고 연습을 해봐. 이 두 가지. 물론 문제가 어려워지면 완성된 삼각형이 하나도 안 보일 때도 있어. 완성해야 할 삼각형이 뭔지 정확히 안 보일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치? 그래도 이 목표를 잡고서 문제를 풀어야 방향이 보인다 라고 얘기했던 거를 좀 다시 한번 좀 떠올려 줬으면 좋겠네. 그래서 여기 한번 써보면 A, B, 그 다음에 C, 여기 D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쪽이 P1, P2, Q1, Q2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우선 BC는 3, 여기 3, 그 다음에 CD는 2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 완성되는 삼각형이 뭔지를 한번 보면은 바로 보여. 여기 3이고 여기 2. 그치? 근데 코사인 이 부분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라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야. 알파라 놓을까? 이렇게. 그러면 뭐가 결정되어 있는 거냐면은 여기에서 이 삼각형이 이게 지금 결정됩니다. 이렇게. 요게 파란색 삼각형이 완성되어 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치? 그러니까 저기에서 내 계산을 안 해봐도 난 전부 다 알 수 있다. 이 각도 알 수 있고 이 각도 알 수 있고 BD도 알 수 있다. 요 확신을 갖고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되겠다. 그치? 그리고 이제 완성해야 할 삼각형이 뭔지를 보는데, 문제에서 결국 물어보는 걸 봐봐. AB 더하기 AD? 이거 너희 경험치가 없는 게 아니야. AB 더하기 AD를 하면은 여기 A라고 두고 이렇게 B라고 나눠볼까? 이렇게. 근데 대체로 이런 유형의 문제는 A랑 B를 각각 구해서 더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좀 수상해. 이 같은 삼각형 안에 두 변의 길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혹시 넓이에 대한 얘기가 있나? 역시 넓이 있었어. ABD 넓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약간 이런 생각이지.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얘 하면은 A 곱하기 B가 또 뭔지는 알 수 있을 거고. 그치? 그럼 여기 각을 뭐 안다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 뭔가 이런 형태로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2AB다. 뭐 이런 곱셈 공식을 써가지고 계산을 마무리하는 형태로 갈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생각하면서 계산을 해봐야 되겠다. 맞지?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다른 조건들을 이제 봤더니 A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2라고 했어. 봐봐. 이 원에 내접하고 있는 삼각형, 이 원에 내접하고 있는 삼각형. 근데 요 이 길이가 요 작은 원에 뭐를 의미할 것 같다? 지름인 거야. 여기 접하고 있잖아. 이 부분에서 원이 같이 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지름의 비를 알려준 거야. 이 문제에서 1대2라고 그랬잖아. 1대2라고 했으면 이 지름의 비가 1대2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라고. 그치?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 베타라고 놔보자. 여기 베타라고 넣는다 하면은 사인 법칙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어. 사인 법칙을 이제 써서 생각을 해보면 거의 계산이 마무리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계산 조금만 해볼게. 처음에 BCD부터 시작해보자. 여기에서 먼저 BD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 BD의 길이를 구하면 이거는 3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하고, 그냥 코사인 알파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지금 써주면 돼. 이렇게. 그치? 그러면 BD 길이가 루트 17이 나온다고 하는 거를 바로 알 수가 있어. BD는 루트 17 이렇게 지금 잡은 거. 그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사인 법칙을 쓰는데 사인 법칙 잘 한번 봐봐. 사인 베타분의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여기 P1, P2인 거야. P1, P2. 사인 베타분의 P1, P2. P1, P2를 하면 이 길이는 이제 뭐가 되냐? A 이 길이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치? 사인 알파분의 Q1, Q2. Q1, Q2를 해버리면 요거는 이제 C2가 된다는 사실을 썼어. 요렇게. 그치? 근데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A 이 길이의 2배란 말이야. 요게 2 곱하기 A2란 말이야.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는 바로 얘네끼리의 관계를 이제 정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겠다. 이제 그걸 이제 써보면 이렇게 되겠지? 사인 베타 분의 P1, P2. 여기다가 곱하기 2를 그냥 해주는 거야. 이렇게. 곱하기 2를 해주면 요게 사인 알파분의 Q1, Q2다. 이렇게 식을 적어줄 수가 있겠지. 그치? 그 이제 여기다 대입만 하면 돼. 사인 알파 값이 얼마인지 찾아보면 사인 알파는 여기 아까 마이너스 3분의 1 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맞나? 그 3분의 2 루트이겠지? 여기 지금 3분의 2 루트. 요거는 3분의 2 루트. 아이고 글씨가 그래. 2 루트. 그치? 그 다음에 P1, P2랑 Q1, Q2는 뭘 알 수가 있냐면은 나누기를 해봐도 되고 애초에 얘 P1, P2, Q1, Q2 요 지금 둘이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여기 문제 나와 있었거든. 3대 5루트이라고 그랬었어. 그치? 3대 5루트. 근데 실제로 이 값이 3이고 5루트가 아니어도 돼. 3K, 5루트 K 이렇게 생각해도 되잖아. 그치? 이렇게 분단하면은 어차피 둘이 지금 이렇게 지어진 상황인 거니까 결국에 사인 베타 값이 얼마인지 나온다는 얘기야. 그치? 이 부분이 얼마인지가 뿅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럼 나머지는 아까 내가 얘기했던 대로 넓이로 이제 끝내면 돼. 그건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계산을 마무리 해보는 걸로 할게요. 이것도. 안 풀릴 때 수능장에서 한 번에 안 풀렸다 하더라도 이거 다시 한번 봐. 이거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빈칸 문제로 나온다라고 하면 닮은 관계라든가 우리가 좀 비례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못 보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 잘 살펴보기 이렇게 좀 점검해 보기로 할게.
14번 하나 더 해보기로 할까? 14번 마무리 좀 됐어? 라빈이 어때? 14번. 아, 아직 그 마무리 보세요. 했었어? 주연이 잘 안 되는 거 없어? 13번? 저 여기까지 설명 들었어? 여기서 마무리 같이 해볼까? 혼자 해볼게요. 왜 혼자 해? 저거 다시 한번 줄까? 이해는 됐는데 어. 계산이 잘 안 돼서. 그래? 계산 같이 마무리해보자. 사인 베타가 5분의 4가 나왔을 거야, 이게. 5분의 4 이렇게 나왔으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넓이 쓰면 되는데 2분의 1 곱하기 AP 하고 거기다가 사인 베타 이렇게 한 게 문제에서 얼마라고 했냐면은 이제 2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2. 맞지? 근데 사인 베타가 여기 보면 아까 사인 5분의 4였지? 여기 5분의 4니까 이 A, B 값은 얼마야? 그냥 5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할 수가 있어. A, B도 이렇게 나왔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이 상황에서 뭘 쓰면 되냐면은 우리 구하고 싶은 게 뭐야? 이 A, B의 합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코사인 법칙을 써서 계산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지. 코사인 법칙 써보면 코사인 베타는 그 다음에 2 곱하기 A 곱하기 B B인데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그 다음에 루트 17의 제곱 지금 이렇게 지금 쓰면 된다고. 그치? 하고 그다음에 코사인 베타가 얼마냐면은 여기 5분의 4면 코사인 베타는 마이너스 5분의 3이지? 이게 지금 둔각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3 요렇게 지금 쓰면 돼. 맞지? 그러면 여기서 계산했을 때 A 곱하기 B가 5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A제곱 더하기 B제곱도 알 수 있다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여기서 이제 11이 이렇게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대입하면 되지? 이게 11이고 그 다음에 A 곱하기 B는 5 이렇게 됐으니까 10, 11 더하면 21이면 루트 21이 정답이네. 어디서 맡겼어? 안 어렵지? 괜찮지? 응.
머리 식힐 사람들 잠깐만 쉬었다 하자.
14번 문제 해결했어? 성종이 14번 됐어? 3번 나왔어? 어이구. 15번 한번 같이 해볼게요. 15번 문제. 수열 문제였는데 어떻게 생각하면서 풀어야 되는지 방향을 한번 잡아보자. 이 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2n 마이너스 k. 이거는 근데 an이 0보다 작고 나오겠다. 그 다음에 하나는 an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k. 이건 이제 an이 0보다 클 때. 그치? 근데 이제 조건이 3항, 4항, 5항, 6항을 다 곱한 게 이게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봐라. 근데 이제 일단 첫 항은 자연수라고 얘기해줬으니까 A1이 K인데 이거는 0보다 크다는 건 보장이 돼 있어. 그치? 그 이제 A2를 보는데 A2는 여기 대입할 때 무조건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지? 그치? 양수 쪽인 거니까 여기다 대입하면은 A2는 K에서 빼기 2 하고 다시 또 빼기 K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를 쉽게 알 수가 있다. 마이너스 이렇게 나왔지. 그치? 이렇게 차근차근 해나가는 거. 3항을 해보면 3항은 역시 음수니까 음수일 땐 여기다 대입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또 바로 나오지.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4 마이너스 K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2라고 하는 게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다. 이렇게. 그치? 근데 이제 2단부터가 문제야. 여기 K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거 보장이 안 돼 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경우를 나눠서 계산해 봐야 되는 거. 그거 차근차근 해나가면 돼. 만약에 3항이 양수라고 하면 그럼 무조건 K는 뭐밖에 안 되냐면은 그냥 1밖에 안 돼. K는 1. 그치? 요거 유일하다. 그치? 그러면 그때는 차근차근 해봐. 3항이 1이면 여기다 다시 또 1 대입해. 그러면 4항은 1 빼기 2 빼기 1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다. 계산 잘못했나? 1 빼기 2가 아니었네? 3을 대입해야 되는 거니까 6이네. 6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빼기 1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6이 나오는 거를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5항 해보면 5항은 나와 있는 대로 또 가면은 마이너스 6에서 음수니까 또 위에 거에다 대입하면 플러스 10 빼기 1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3 이런 형태로 8이지 8 빼기 1 하면은 여기는 이제 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6항도 또 해볼 수 있지. 그러니까 숫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계산을 쭉쭉쭉 그냥 해나갈 수 있다는 얘기야. 1 대입하면은 1 빼기 10 마이너스 1 됐으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 그치? 그래서 결국에 이 3항부터 6항까지 곱해가지고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곱해보면 뿔마 이렇게 플러스가 돼버리니까 안 된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탈락. 얘는 안 돼. 이렇게 지금 검증을 해나가면 돼. 그럼 두 번째로 3항이 그러면 0보다 작을 때, 그러면 요게 2-K가 0보다 작은 거, 이게 지금 0보다 작은 거니까 K 값은 2보다 크다라고 볼 수 있겠지. K는 2보다 크다. 이렇게 잡아놓고 시작을 하는 거. 맞지? 성준 이거 이해됐어? 그럼 이렇게 놨으면 그럼 3항이 아까 K-2였지? 3이 2-K였던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4항은 이제 음수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쪽에다 대입하면은 2-K에다가 플러스 6-K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니까 따라서 이거는 8-2K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네. 맞지? 근데 여기서 또 8-K는 부호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돼. 여기서 경우를 또 나눠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경우를 나눌 때 8-2K가 만약에 사항이 양수야. 사항이 양수면 그러면
여기서 K라고 하는 값은 뭐밖에 안 되냐면 3밖에 안 돼. 왜 K 2보다 크다 그랬거든. 2보다 크니까 3밖에 안 되지. K는 3인 거 확인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쭉 똑같이 또 쓰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그거는 계산할 수가 있을 거고. 만약에 사항이 0보다 작아. 0보다 작으면 이때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요 8-2K가 0보다 작은 거니까 K 값은 4보다 크다라고 볼 수 있겠지. 이렇게 지금 정리해야지.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5항 해보면 5항은 K 사항이 0보다 작을 때니까 여기다 대입해. 그러면 사항 플러스 사항이 얼마였어? 8-2K였지? 8-2K에다가 플러스 그 다음에 8 하고 마이너스 K를 요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요 값이 16-3K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지금 확인하면 돼. 마지막 한 번 더 남았어. 요거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지. 그치? 그러니까는 요 2-1에 대해서 한 번만 더 계산하고 2-2에 대해서 한 번 더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내면 된다니. K가 여기 5항이 0보다 클 때는 어차피 K 값이 5밖에 안 돼. 여기 5, 딱 5밖에 안 되지? 이렇게. 근데 그래서 5항이 0보다 작을 때는 K 값이 또 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을 계산해보면 정답이 나오겠다. 그치? 마무리만 한번 쭉 해봐. 방법 다 이제 알려줬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정방향으로 가는 계산이었잖아. 정방향으로 가는 계산이었다고 하는 거를 이 A1은 K를 줬다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어.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가는데 부호를 알고 있으면 그냥 쭉 계속 계산을 하는데 부호를 모르면 못 풀겠다가 아니라 경우를 나눠야겠다. 이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돼.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그러니까 최근, 그러니까 1년, 2년 전에 수열 문제는 좀 너무 어려웠었고, 이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로 생각해야 되겠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봐.
수 있어? 통증 요거 가져가야지.
야, 20번 됐어? 오, 했어? 어이구, 잘했다. 성정이 뭐 설명해줄까? 아니야. 요 21번은 약간 요새 경향의 문제는 살짝 아니기는 해. 근데 22번이 좀 어려웠거든? 승현이 21번 한번 같이 해볼까? 아이고. 됐어? 백신 맞았어? 응. 라빈이 뭐 같이 해볼까? 21번? 21번은 상황을 같이 봐볼게. 근데 요새 이렇게 비교하는 형식의 문제가 이렇게 자주 나오고 있진 않아서 완전 최근 경향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도 한번 참고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자. 일단 y는 t-log 2x, 그 다음에 y는 2x-t, 이렇게 두 개를 얘기를 했는데, 이 둘이 만나는 교점을 ft로 정의한다. 이렇게 교점 x좌표를 ft로 정의한다. 이 얘기를 깔고 좀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치? 그럼 이제 기억은 좀 이제 쉽게 알려주거든? 뭔가 간단하게 해결해봐라. 그러니까 F1은 1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F1은 1이라고 하는 거는 T는 1일 때, T는 1을, 여기 T가 여기 있지? T는 1일 때 X값도 1이냐라 지금 이렇게 얘기했다. 1일 때 X도. 이걸 이제 만족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치? 그래서 계산해보면, T는 1이면, 여기다 대입하면은 Y는 1 빼기 로그 2에 X에도 1 대입해야 되지? 1? 이렇게 나오네.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해보면 2에 1-1이니까 또 1. 둘이 같은 거니까 F1은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F2도 마찬가지야. F2도 이 말에서 의미했던 건 뭐였냐면 T가 2일 때 X도 2인지를 계산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 볼 수 있고, T는 2를 역시 똑같이 대입을 해보면 둘이 같다라고 하는 거를 금방 밝힐 수 있다. 2-로그 2에 2는 1이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하면은 2에 2-2는 또 1이고 역시 둘이 같은 거니까 둘 다 F1도 1이고 F2도 2다. 둘 다 성립한다라는 거를 이렇게 좀 밝힐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이제 니은 보면은 이제 t의 값이 증가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떤 계산을 통해서 하는 건 아니야. 계산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관찰하면서 가야 된다 볼 수 있겠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기본적으로 t 값이 문제에서 양의 실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t 값이 0일 때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물론 지금 여기 어떻게 되는지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지만 여기 이렇게 그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판단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 y는 뭘 먼저 그려보냐면은 그냥 2x승 그려봐. y는 2x승 그래프가 이렇게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로그 2x라고 하면은 그 그래프는 여기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y는 마이너스 로그 2x. 그러니까 t 값이 0일 때를 기준해서 먼저 이렇게 그려보는 거야. 그치? 그럼 t가 점점 양의 방향으로 증가하고 있어. t가 점점 증가해. 그치? 그러면은 원래는 그 전에 이런 상태일 때는 이 지점을 우리가 이제 뭐라 부르는 거냐면은 여기가 f 몇이겠어? 이때는 f 몇이야? t 값이 몇일 때지? 0일 때잖아. 요 자리가 요 x 자리가 f0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 f0이다. 이렇게. 그치? 근데 t 값이 증가하면은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얘가 이렇게 평행이동 되겠지? 이런 방향으로. y는 2x-t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평행이동이 돼. 그치? 그러니까 얘도 t 값이 증가하면은 그럼 얘는 위로 이렇게 평행이동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위로 평행이동을 잡아보면 그래프가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되는 게 y는 이제 t-로그 2x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그치? 그러면 당연히 요 교점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돼. 그치? 그래서 이제 니은은 맞는 말 이렇게 좀 가면 돼. 디귿도 같이 해볼게. 디귿을 보면은 디귿은 이렇게 돼 있지. 모든 양의 실수 t에 대하여 ft는 t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좀 어려웠으니까 그냥 내가 바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풀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 이렇게 봤을 때 ft가 t보다 크거나 같다. 뭐 대입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지만 좀 이제 정확하게 보려고 하면은 y는 2x-t 아까 그렸던 거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형태로 이렇게 y는 2x-t 그려보고 그 다음에 y는 t-로그 2x 그래프는 여기서 이렇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봐. 두 개를 그려놓고 보면은 이 지점이 ft라고 하는 걸 이렇게 알 수 있지? 아까 이렇게 확인했던 사실이야. 그치?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은 t 값이 여기 그러니까 정수가 되는 지점을 한번 관찰해 봐야 되는데 문제에서 ft가 t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여기를 뭘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여기다가 x에다가 몇을 대입해 보면은 일단 요거부터 한번 봐볼까? t를 한번 대입을 해보자. 요 자리에다 t 대입하면은 이렇게 지금 t를 잡아볼게. t라고 하는 거를 여기 이렇게 대입을 했어. 그러면 그때의 y좌표는 어디 생기냐면은 여기 이렇게 y좌표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y좌표. 그치? 이렇게 잡혔어.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뭘 보려고 하는 거냐면은 여기 이 값이 잠깐만
1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한번 잡아보자. 1이 어딘지를 잡아본다 하면은 여기가 요렇게가 지금 1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거든. 이 부분이. 맞지? t 대입했을 때 1이잖아. 1. 이렇게. 볼 수 있겠어? t 대입했을 때 1이라는 거? t 대입했을 때 1을 지금 이렇게 확인을 했어. 그러면 뭐 요런 형태로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부등식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확인이 되거든. yt라고 하는 거는 확실하게 1보다는 크거나 같다. 요거는. 맞지? 이렇게 밝힐 수 있지?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식을 정리하면 yt라고 하는 건 뭐라고 쓰면 되냐면 여기서 이 식 있지? 여기다 그대로 대입해보면 t-로그 2의 t인 거야. 요게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지금 잡히는 걸 알 수가 있어. 맞지? 이렇게 놓고 나면은 이 상황에서 이제 계산을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 t-1 이쪽이 로그 2의 t 이렇게 지금 정리가 돼. 근데 이게 맞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면 되는 거야. 왜냐 애초에 지금 여기서 시작한 거거든. ft가 t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잖아. 그래서 ft가 t보다 크거나 같다 일부러 이렇게 잡은 거야. t 값이 ft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 있는데 이게 맞는지를 지금 확인하고 싶은 거니까 여기에서 t를 지금 여기다 놓은 거라고. 이렇게. 그치? 그러면 그때 함수 값이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건 밝혀졌어. 그럼 얘가 됐으면 결론적으로 요게 성립하는지를 보면 된다.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이걸 보려고 하면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y는 t-1이랑 그 다음에 y는 로그 2의 t 두 함수를 그리는데 항상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얘가 얘보다 크면은 크거나 같으면 이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야. 그치? 근데 그래프로 확인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t-1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볼게. y는 t-1 이렇게 그렸을 때 로그 2의 t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어디를 지나가냐면은 이렇게 여기 1,0인 지점이랑 2,1인 지점을 이 두 개를 이렇게 통과해. 이렇게 통과해. 이거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아까 이거 구해놨거든. 그치? F1은 1, F2는 2 지금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치? 절묘하게 여기 딱딱 이렇게 통과를 하는 걸 알 수 있거든. 그러면 요 직선이 얘보다 항상 크냐? 아니거든. 어디에서 아니냐면은 여기 이 부분에서 아닌 거야. 요 지점 있지. 그치? 여기서는 모순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이렇게 가면 돼. 그치? 이 디귿 문제는 어려웠는데 얘를 기준으로 해서 t 값을 잡고 비교를 하면서 가는 문제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치? 근데 이렇게 지수로 가면서 관련한 비교 문제가 최근엔 잘 안 나오고 있으니까 이 정도로 그냥 참고만 해봐. 그래도 그렇게 오래된 문제도 또 아니야. 2년 전 문제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 22번은 잠깐 한번 눈으로 확인해봐. 이건 내가 같이 설명해 줄게. 어려운 문제였지만 어려웠어. 어려웠는데 내가 그래도 평가 문제는 어려운 것까지 좀 다 해볼게. 주연이 나 좀 보고 있었어.
실무 풀로 가야 돼. 근데 삼각함수는 다 끝냈어요. 다 끝냈다고? 네. 질문은 안 했어? 아, 근데 개념이어서 물어볼게요. 내일 주말에 또 올 수 없어? 올 수 있어요. 언제? 근데 2시에 올 수 있어요. 내일? 네. 일요일 아침엔 안 돼? 아침엔 돼요. 그 2시에도 오면 일요일 아침에서 와서 좀 네, 그다몇 시까지 있을 수 있어요. 내일 6시까지? 일요일. 일요일은 2시까지. 그때 좀 해보자. 응. 22번 같이 풀어볼게. 이 문제는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은 일단 함수 자체는 간단해 보여. fx는 x제곱에 x-2a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 식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x1 빼기 x2분의 fx1 빼기 fx2. 그치? 여기다가 곱하기 하고 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0보다 작다. 이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극한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위분계수, 자미분계수가 아니라 평균 변화율 곱이야. 그치? 그리고 이 말 되게 중요해. 무슨 말이 중요하냐면은 이 존재란 말이 중요해. 존재. 존재란 말은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야. 그치? 그 말을 잘 기억해야지. 열린 구간에 존재한다 그랬잖아. K랑 K 플러스 2분의 3 사이에 존재한다로 돼 있다. 존재한다. 그치? 근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시를 들어봐.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증가함수였어. 그치? 그러면 x1, x2 이렇게 잡으면 평균 변화율 곱이 양수지. 그치? 하나라도 음수가 되는 게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치? 근데 x1, x2, x3에 뭐 지금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이걸 바꿔본다 하더라도 뭐 x3, x2, x1 뭐 이런 식으로 봐도 다 마찬가지야. 그치? 어차피 이거는 얘네들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는 다 지금 양수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그치? 이렇게 된 건 되겠어 안 되겠어?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존재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한 거냐면은 극값이 포함이 돼야 돼. 그 구간 안에 이렇게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돼 있다 하면은 x1, x2, x2, x3 그치? 양수 음수를 지금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극값을 포함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포장을 엄청 세게 해놓은 거야. 포장을. 그치? 포장지를 벗겨보고 났더니 극값이 들어가야 되네. 극점이 있어야 되네. 이렇게 좀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극점이 들어가야 되네. 그게 이 문제의 좀 어려웠던 포인트였다 볼 수 있겠어. 그러면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해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추론을 하는지를 같이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먼저 한번 봐봐. 첫 번째는 이거 어차피 0에서 접했어. 이제 A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양수일 때부터 따져보는 거야. 그래서 따져보면 함수가 이렇게 됐을 때 0에서 접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 여기 0, 2A 이렇게 써주는 거야.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러면 여기 요 극값인 지점은 전체 2A를 3으로 나눠 3등분하면 되지. 3등분하면 3분의 2A인 거니까 여기 3분의 4A라는 거 알 수 있어. 3분의 4A 이렇게 바로 잡았지. 그치? 이렇게 잡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K값이 정수라고 얘기했거든. K값이 정수. 그치? 근데 그 정수의 곱이 마이너스 10이래. K값은 정수인데 얘가 정수 그리고 정수인데 이 곱이 얘네 K가 여러 개 있나 봐. 여러 개 있는데 몇 개 있는지는 안 알려줬어. 근데 곱이 마이너스 10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마이너스 10 이렇게. 그치? 그러면 여기서 무조건 확정되는 K값이 있거든. 여기 간격이
2분의 3 차이야. K 몇은 무조건 확정이니까. 이렇게 잡아놓으면.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데. 몇이랑 몇 사이에 무조건 극값이 들어가? 극점이. 마이너스 1. K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3은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랑 2분의 1 사이에는 무조건 이 0이 지금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요 극대가. 그치? 극대가 포함되면 이게 존재한다를 지금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되는 거냐면은 K는 마이너스 1부터 잡고 시작을 하는 거야. K는 마이너스 1은 확정이야. 그럼 이제 나머지는 뭐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럼 나머지 K는 10인가? 이 생각을 해보는 거야. 곱이 마이너스 10이라고 했으니까. 그치? 그러면 K 값이 어디 존재하면 되는 거냐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존재하면 돼. 12가 여기 지금 이렇게 지금 찍히면 된다는 얘기야. 12. 예시를 들어보는 거야. 12 이렇게. 그러면 12 플러스 2분의 3은 여기 이렇게 있어야 되겠지? 12 플러스 2분의 3이 여기 이렇게 이렇게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를 식으로 정리해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됐을 때는 3분의 4a가 12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12 플러스 2분의 3보다는 작은 사이에 지금 이렇게 있으면 돼. 그치? 그치? 양변에다가 4분의 3 곱해서 계산해보는 거야. 그럼 9, 이쪽은 a. 여기 계산해보면 9 플러스 8분의 9 이렇게 잡히는 거를 알 수가 있어. 이렇게 됐고 여기 a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뭐밖에 없냐면은 10밖에 없어. 여기 지금 10밖에 안 되는 거. 그치? a도 정수라고 그랬거든. 근데 이 문제 좀 어려웠던 이유는 있어. a가 10인 거 여기다 다시 한번 대입해봐. 대입하면은 3분의 40이거든? 요 값이 이게 3분의 40이 나와.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거 정답이 안 돼. 왜 모순이 생기냐면은 3분의 40은 13점 몇몇이지. 그러면 사실은 여기에 13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 13이랑 13 플러스 2분의 3이 여기 있겠지. 그치? 그렇게. 이 한 칸 안에 이 구간 안에 12만 딱 존재했던 게 아니라 13도 존재하게 돼버리는 거. 그치? 그러니까 아까 K12가 유일하다 생각했었는데 13이 하나 더 나와버리니까 이 곱이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가정이 깨져버리는 거지. 이렇게. 그치? 근데 이걸 이제 처음 풀면서 이런 생각을 다 했었으면은 진짜 생각을 많이 할 줄 아는 사람인 거지. 여기에서 바로 A 값이 사실 음수일 대로 넘어가서 계산하면 답이 나오거든. 답이 나오는데 사실 이것까지 했었어야 돼.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은 뭘 했었어야 되냐면은 0 있고 아까 이거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 3분의 4에 애초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진짜 훌륭한 거지. 뭐냐면은 K 값이 마이너스 1인 거는 알겠는데 K가 혹시 3이랑 4랑 이렇게 두 개가 있나? 이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 그치? 3개 곱하면 마이너스 10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3이 있을 때 3 플러스 2분의 3이 여기 있는 거고 요렇게. 근데 여기 4가 이런 지점이 있겠지. 4가 이렇게 있으면 4 플러스 2분의 3이 여기 이렇게 있어. 이렇게. 그치? 요거 내가 준 리뷰 노트에 요 지점 지금 내가 쓰는 부분 살짝 잘못돼 있거든. 여기 좀 수정해줘야 돼. 3보다 크다로 됐는데 아니야. 4보다 크다지. 4보다 크고 3분의 4a 그 다음에 3 플러스 2분의 3보다 작다. 이렇게 좀 수정을 해주면 되겠어. 이렇게. 여기 3보다로 돼 있는데 이렇게 좀 고쳐줘요. 그러면 양변에 4분의 3 곱해버리면 a는 3, 그러니까 이쪽은 4분의 9 플러스 여기 8분의 9 이런 식으로 나와. 이거 계산해보면 8분의 18, 27이지? 이게 3점 몇몇이라며. 3보다 크고 3점 몇몇보다 작은 a 값이 없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만족하는 정수 a가 없다 이렇게 써야 돼. 거의 리뷰 노트 좀 잘못 써놨어. 여기. 그러면 마지막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해보는 거야. 마지막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된 상황에서 함수가 반대로 이렇게 간 거야. 이렇게 갔을 때 이 지점이 역시 0에선 접해야 돼. 여기 0에서 접했잖아. 여기서
접했고 그 다음에 여기가 2a인 성. 그 요 지점이 3분의 4a 이렇게 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거지. 그치? 그럼 그때는 마이너스 1이 어디 있는 거냐면은 여기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는 거야. 마이너스 1이 여기 이렇게 지금 있는 상황인 거지. 그치?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0일 때도 해볼 수 있겠지만 마이너스 10일 때 해보면 안 나오고 정답은 이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들어갈 때가 정답이 나온다고 하는 거를 여기가 계산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거야. 그치? 이건 다 알려준 거니까 한번 마무리 해봐요. 이렇게. 거기 요거 리뷰노트에 3분의 4a는 마이너스 8이라고 돼 있나? 거기 a 값이 마이너스 2인데 3분의 4a는 마이너스 3분의 8 이렇게 써야 돼. 요거 내가 잘못 썼었던 것 같다. 리뷰노트에 a는 마이너스 2라고 되는 거 밑에 요거 이렇게 써줘야 돼. 그래서 이 가는 이렇게 정리해보면 되겠어. 한번 일단 이해해보고 오늘 풀었던 문제들, 이제 틀린 문제들이나 어려웠던 것들 유사 문제 다시 풀면서 정리해보고 해서 평가 문제 한번 이렇게 좀 더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 최근 한 3년 정도 문제는 보자마자 이거 봤던 건데 이거 어떻게 푸는 건데 이렇게 좀 다 기억이 날 수 있게끔 좀 만들어 놓으면 좋겠어. 그래서 거기에서 똑같은 문제가 당연히 나오지 않겠지만 핵심적인 행동 영역을 자꾸 정리를 해놔라. 이렇게 해볼게. 우리 그냥 평가원 거에 좀 집중하느라고 지인선 1회 같이 못했는데 그거 이제 영상으로 내가 올려놨거든. 영상도 참고하고 그 다음에 질문도 해주면은 지인선도 같이 1회 끝내는 걸로 하자. 그렇게 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뭐 이제 평가원 거 좀 더 마무리하고 지인선 이해도 해보고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틀렸던 문제들 고치는 거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해. 지금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것보다도 틀렸던 문제들 반복하고 다시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2주에 걸쳐서 하는 게 좀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치? 우리 그럼 자리를 옮겨서 좀 계속 해보도록 하자.